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개보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조금 소폭 조정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금일장 코스피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25.89포인트, 약 0.17%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뭔가 약 2% 정도 부족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16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5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크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만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반면에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0.8%대, 0.5%대 그래도 강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모습들 좀 보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닝 시즌을 좀 돌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엔 금일장 그리고 전일장부터 이어졌었던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IT 쪽에서는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대, 단기적으로 추세대에 대한 이 진입이 상당히 좀 안 되는 그런 저항대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로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21선 자리대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저항 자리대에 근접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끊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대형 섹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기업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리 때까지는 뭐 관심을 좀 갖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내일장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처럼 단기적으로 추세대가 맞물리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역별권역으로 좀 진행이 돼 있고 확장세에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방어형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잔소리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밀어주는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은 한 번쯤 조정을 받을 때에는 받아주시는 전략도 한 번쯤 좋은 전략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좀 추세가 사라져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배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대안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대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붙으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내수 관련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전략 좀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장 전략을 살펴주시는데 전날 대안주에 대한 부분도 타이트하게 좀 리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그죠? 왜 이랬을까요? 그죠? 일단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 장세로 또다시 갈 거 단기 저점을 만들어 놓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딱 만들어 놓고 보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그걸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신용, 그 다음에 미수, 스탁론 물량을 청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쉽게 밀 수 있었고, 쉽게 밀 수 있었다는 것은 신용, 미수, 스탁론 물량의 가격대, 즉 우리가 현금으로 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대 매매라는 것이 없죠. 어떤 증거금 부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도 결국은 손절만 하면 손실 확정이 아닌 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많이 밀어버리면, 거래량 없이 밀든 뭐든 간에 밀어버리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선상에서 반대 매매 물량, 즉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맹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관이 활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관이 외국인들이 미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시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300억 정도의 금액으로 밀어버리면서 지금 코스닥을 굉장히 급락을 시켜놓으면서 신용, 미수, 스탁론 물량들을 모조리 어느 정도는 청산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 때문에 결국은 또 쉽게 산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래량 없이 빠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산 물량들입니다. 이런 물량들은 자, 손실 확정이 아니면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확정이 아니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져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종목 장세를 만들어냅니다. 내수주 안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고, 결국은 또 화장품주 빠지지 않게 하나는 빠진다고 얘기했다, 이런 전문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일 제가 또 화장품주를 들고 나왔었죠. 제가 바로 그 대안주로 코리아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리아나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종목 장세예요. 어차피 갈 종목 장세에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고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고를 만든 이유는 딱 거래량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금일도 보면, 자,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도 거래량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거래량 없이 상한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착안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거래량 없이 빠뜨려 놓은 거와는 거래량 없이 다시 쉽게 들어 올린다는 부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스탁론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꺼뜨릴 확률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코스닥 실적 발표도 곧 있을 겁니다.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강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적이 코스닥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역시 코스닥 쪽에서 개별 종목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골은 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조 현상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낙폭 가대 구간을 잡아드리지 못한 점은 여전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요. 진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자, 시장 어차피 좀 길게 봅시다. 어차피 뭐 이왕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예측해 봅니다. 어차피 긴 시장이에요. 짧게 봐서 될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길게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종목 장세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런 종목 장세 속에서 내 종목이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만, 그런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대안주도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안주의 힌트도 어떻게 보면 좀 마감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대안으로서 잡아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한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스닥 섹터고요, 제약업종입니다. 예, 원료 의약품 도매업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어요. 49,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국전력이 금일도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죽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수방어형 좀 섹터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알맞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순간에 5만원짜리대를 넘어섰다가 종가 기준으로 5만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에 매물 소화는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이렇게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거의 뭐 190만 주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대신에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면 일단은 탄력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30%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49,500원에서 5만원짜리대,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중기적인 목표가 좀 보게 된다. 한 55,000원 정도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주가가 밀려내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42,000원짜리대까지도 밀려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매수를 더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양약품을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 비중 10%라고 2477님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강좌 시간에 신문 회원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양약품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하시길래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차트상에 자, 이렇게 강하게 전조 현상이 나오면서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스권이었어요. 그죠?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딱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자, 강하게 반등 있고, 횡보가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드는데, 박스권을 딱 뚫고 내려왔다. 근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이 떨어진 구간에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구간 자체가 손수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그냥 공포 자리대를 딱 만들어 놓고 다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의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의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손바뀜일까요? 손바뀜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공포 자리대를 느꼈던 그 물량을 받아 먹어가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결국은 물량을 뺏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익절가만 잘 잡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자, 여기서 저항대를 이미 28,500원대 저항대를 이미 또 뚫어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32,000원대까지.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익절가를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 구간이 되겠죠. 저항대에서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대 27,300원대예요. 요 익절가를 잡아놓고 이 익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면 됩니다. 강하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다음날 이 길이죠. 내일이 되겠는데 내일 바로 32,000원대까지 강하게 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들고 가신 전략이 맞고요. 32,000원대 부근에서도 자, 그러면 32,000원대 부분에 왔으면 저항대 여기서 부딪히니까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저라면 이걸 다시 추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익절가는 제가 방금 잡아드렸습니다만 27,300원대를 잡았다면 내일의 익절가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면 지금 가격대죠. 거의 28,800원까지 익절가를 잡아놓고 내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또 32,000원, 또 33,000원, 그리고 또다시 이 전고점대 영역인 38,000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괜히 목표가를 딱 잡아놓고 저항대 목표가를 잡아놓으면 그 수익 구간, 여기 38,000원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까지 수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어차피 수익 크게 났어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익절가를 높여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습니다. 19만 3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삼성 SDI가 금일도 5%대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20만원짜리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신저가의 좀 모습을 좀 기록을 했었죠.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대는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잠깐 뭐 일봉 차트를 좀 보기에는 다소 좀 어중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대에 대한 바닥 확인 과정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만원 전후 자리대까지도 일단 좀 열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만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등 타이밍을 좀 보게 된다면 13만원 정도 때까지, 근데 이 13만원 정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자리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마시고 관망을 하면서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UB벨록스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15,300원에 비중 70%라고 5345님 남겨주셨네요. 자, 아직은 소폭 손실 구간 중인데,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UB벨록스가, 자, 이거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자, 추세선을 꺼보면 지금 추세선 돌파가 나왔죠, 그죠? 추세선 돌파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 추세선,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가 있어요. 그죠? 요게 돌파가 되면서 살짝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또다시 밀렸죠. 그러나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자, 요걸 좀 확대해 볼게요. 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또 있어요. 그죠? 요 추세선하고, 자, 이게, 합치되는 시점이 요 13,000원짜리대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대를 익절가를,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한 거래일로 보면 한 3거래일 정도 뒤에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그 다음 금, 금요일쯤에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오늘 그 윗꼬리는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락 구간 속에서 이제, 상승의 둔각을 만들면서 올라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들지 못하는 것은, 늘 하락 구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지금 12,500원대, 박스권 상단은 여기죠. 바로 14,500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요걸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들고 있는 추세선상으로 3거래일쯤 뒤에 되면 요 박스권 상단을 갭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강력 보유가 맞고요. 일단 저항대에서 한 번은 또다시 밀렸습니다만, 저항대를 지금 가장 짧은 단기간 내에 3번이나 돌파를 하려고 했다는 점
그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되, 자, 15,000원 그러면 지금 15,000원대의 어떤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15,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왕 올라왔다면 18,100원까지 두 번째 저항대죠. 그죠?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명확한 저항대 18,200원대죠. 여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이왕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그러면 이제 15,000원대에서 팔기보다는 15,000원대 이상을 회복하고 18,000원대까지 한번 시세 분출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엔자임 Q10을 비롯한 항생제 사업 등의 사업이 다각화가 좀 돼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이게 노화 방지죠. 그래,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제 전용 공장이 있어요. 예, 유일하죠. 그죠? 항생제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물산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7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2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최근에, 이번 주에 매수했어요. 이번 주에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네, 삼성 SDS 상장 때문에 네.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죠? 예,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대신에 그 삼성 쪽과 그 삼성 SDS 상장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삼성물산보다는 다른 종목이 조금 더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보다는 뭐 다른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네. 일단은 삼성물산도 지주회사격이란 말이죠. 예. 일단 건설 업황 자체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썩, 뭐, 호황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겠지만,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일단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좀 반대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삼성물산을 좀 보시려면 그런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69,0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69,000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6만원대 중반권역까지도 한 번쯤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상단권역으로 좀 보게 되면 7만원대 후반권역이거든요. 예. 일단 요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진입을 할 겁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그 네네.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진행이 됐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거든요. 네. 박스권은 상단 쪽에 한 77,000원, 8,000원짜리대를 넘어설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거, 즉 25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물 소화를 하고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이솔루션이요. 오이솔루션. 매수가는요? 2만원이요. 2만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이거 언제 사셨어요? 3일 됐나요? 예? 3일 됐나? 이틀 됐나? 3일 됐나, 이틀 됐나. 그럼 들고 가세요, 어머니. 들고 가요? 예. 왜냐면 뭐, 3일 정도밖에 안 됐고, 저희가 사실상, 아니, 어저께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9,300원까지 막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한 번 샀다가 예.
조금 저기 하는데 팔아가지고 아쉬워서 다시 한번 들어갔더니. 이게 저희가 그 가족분들하고 24,000원대에서 비중을 반 차익 실현을 했는 종목입니다. 네. 했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그렇게 보아야 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아직 물량 자체를 전량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오이솔루션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면서도 계속 저점은 높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아닌데, 단기라면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물론 뭐 여기 또 드는 구간에서 또 뭐 알아서 차익 실현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봐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이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알긴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했다가 또. 잘 모르시고 그냥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예. 자, 이 회사가 그러면 오늘같이 코스닥이 조금 올랐는데도 왜 빠졌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머니. 왜 빠졌을까요? 오를 때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갔다가 아침에 이면은 넘어가더니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 왜 빠질까요, 어머니? 오늘 같은 장 올라야지. 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않을까요? 장은 올랐는데 코스닥이. 그런가?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지금 수반이 됐어요? 수반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거래량이 없던데요? 거래량이 없죠. 그건 뭐냐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밀 수도 있고 쉽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세 분출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 예. 결국은 누군지 그건 명확히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 이것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구를 형성해 놓을 종목이라면,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면,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높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어머님이 시간이 더 많고 돈도 더 많습니다. 즉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우리가 흔한 말로 주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더 급한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지고 가시면 그들은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신다면 들고 가세요. 네.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걸 우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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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KG ETS라고 있거든요. KG ETS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네, 30% 갖고 있어요. 30%요. 예,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요즘 중기적으로 봤는데 네, 이 흐름이 계속 좋다가 갖고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저 6,000원에서 조금 물도 타고 계속 좋게 흘러갈 것 같아서 네, 더 매수를 했는데 네, 어제는 뭐 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 수급도 불안한 것 같아요. 수급도 오늘 보니까 깨진 것 같은데 기관들이 많이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늘 봤을 때? 지금 중기 여유있게 좀 보셨다고 하셨죠? 예.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흐름들까지만 말씀을 놓고 하시는 걸 보면. 예. 일단 지금 이 KG ETS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러면 폐기물 관련주, 환경 관련주죠? 그렇죠. 환경 관련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예, 예.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불안했었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오늘 부분들을 제가 좀 보면, 네? 오늘 저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죄송하지만. 네,
좀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수급이 오늘 기관들이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늘 양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요. 아 그래요? 거래량이 뭐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뭐하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부분들에서 체크를 하는 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요? 6,000원에 30% 매수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오늘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추세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6,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예.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오늘도 저가를 좀 갱신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5,000원대 초반권은 한 5,300원, 200원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보여지기는 합니다. 5,300원까지도 보인다고요? 네. 그 자리대까지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중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자리대까지는 양호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요게 좀 지금 봤을 때는 수급이 상당히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5,300원까지 그 가격을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너무 그 정도면 좀 가격대가 많이 폭이 큰 것 같은데. 많이 폭이 큰 거는 아니죠. 아, 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고 해도 15% 정도밖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한 6% 정도? 그 정도거든요. 예. 그 자리대가 지지라인 때가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유있게 이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예. 시장이 같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개별적인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예. 시장이 함께 밀리면서 아무런 부분도 없다면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대 5,300원 자리대가 추세적인 하단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6,5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저는 좀 길게 좀 더 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왜냐하면 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가능한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죠. 왜냐하면 시화공단 쪽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예, 그것 때문에 때문에 들어간 건데. 안정적인 이 사업 캐시카우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추세에 대한 흐름들, 중기적인 흐름들로 끌고 간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투자 방법인데 예.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일단은 한 번쯤은 뭐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6,5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자꾸 좀 우매한지 몰라도 네. 수급에 대해서 자꾸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제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수급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무조건 들고 갈 수도 없는 모양이죠. 이렇게 수급만 봤을 때도 안 깨졌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자, 수급이 좋았던 부분도 아무리 수급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눌림목이라는 거를 형성해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 외국인 57,000주, 기관 18,000주 나왔어요. 내일 당장 10만 주씩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빠질 수가 있는 반면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흐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럼 때는. 홀딩하고 그냥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베스트요. 예, 세베스틸요? 예, 이거 산 지가 지금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예. 지금, 주가는 33,000원에 50%거든요. 오, 비중도 많이 그래, 지금 실으셨더라고요. 3만 한 8, 9천원 한번 가길래 4만원 갈 줄 알고 또 매수 타임을 한번 놓쳤더니 이게. 그 또 400원 차이 때문에 못 파신 거예요? 그 너무 400, 욕심을 단 내버린다. 400원 차이 때문에 거기서 추세를 사실은 예, 또 그래서 털었죠, 그죠? 프로를 저도 자주 보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병근 전문가님도 이게 세아베스트리 이게 철강주 잘 갈 거라고 한번 1시간 동안 강의하시면서 한번 그걸 좋게 보길래 이제 이건 가겠다 그랬는데 어째 이형 저는 세아베스트를 간다고 얘기 드린 적은 없는데요. 아니 잘 그래도 좋게 그때 한번 하시더라고요. 철강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탑을 잡아드린 건 한국주철관이었죠. 한국주철관이고 그런가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부분은 아니고 네. 세아베스틸은 우리 또 정지원 멘토님께서 또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그 세아베스틸을 정지원 멘토님 얘기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아베스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 요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세아베스틸이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빠졌어요. 근데, 예. 자, 아버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고, 이거는 누가 지금 거래를 많이 들고 있느냐 하면, 자, 딱 보이시죠, 그죠? 외국인이 꾸준하게 들고 있고, 개인들도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 구간. 거래량 갑자기 크게 수반된, 뭐,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그날 어떤 큰 변동이 있는 게 아닌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수반된 날이 있어요, 그죠? 요 구간 보이시죠, 그죠? 이 구간이 중요해요. 그죠? 이 구간이, 자, 이 구간에 딱 보면, 이날 뭐, 종목상 크게, 가격적인 변동은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굉장히 많이 수반됐습니다. 그날 갑자기 거래량 확 는 게 어디예요? 그때 누가 대주주인가 누가 뭐 그때 판다고 어쩌고 한번 나왔다가 기사 나와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죠. 요거 기간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기간이 들어왔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면 기관하고 딜을 했겠죠. 그죠? 기관하고 딜한 물량이에요. 그럼 그 기관하고 딜한 물량들이 보니까 조금씩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계속 줄었잖아요. 기관 물량이.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얘기이고요. 자,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철강업황이 선생님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업황 자체가 앞으로 철강이 글쎄 중국 때문에 시황은 안 좋다고 보는데요. 중국 철강제에 대한 규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죠. 그죠? 명확하게 따지자면. 자, 그러면 중국 저가 철강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나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규제하겠대요. 그럼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철강 가격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철강 가격이요? 네.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철강 원재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원재료적인 측면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철강주들의 마진이 개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어느 정도 판단을 썼어요. 근데 바로 막 철강이 갑자기, 고로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달구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업황 자체는 철강 업황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는 업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34,000원까지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34,000원 회복이 되면 다시 29,000원대, 이 박스권 상단에서, 그러니까 34,000원하고 39,000원 그 박스권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당분간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9,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33,000원대 부근, 34,000원대 부근에서는 비중 늘리시고, 요 전략으로 당분간은 가보세요. 아시겠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34,000에서 39,000원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요? 지금은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요게 돌파가 되면 아마 더 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분할로 매도하고 분할로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을 매수하셨네요. 28만 8,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대안적인 성격입니다. 일단 뭐 31만원 정도 목표가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25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을 더 늘리셔도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덕 GDS인데요. 자, 이 대덕 GDS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30%라고 8200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게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봐도 되는데, 이 대덕 GDS 스마트폰, 어떤 비중이 중국 쪽에 샤오미라든가 하웨이 쪽에 뺏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줄기 시작하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죠? 올해 들어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다수 이런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파트론도 마찬가지였고, 대덕 GDS도 마찬가지고. 자, 몇 년 전 가격으로 돌려놨습니다. 2012년도 때 가격으로 돌려놨는데,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손절을 안 하셨다. 자, 글쎄요. 이미 이만큼 이제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이걸 또 뚫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온 시점이 여기서부터였어요. 그죠? 여기서. 9,700원대. 자, 그러면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몰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9,700원대까지 일단은 마음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지금 1,700원에서 손절을 못 하세요. 어차피 많이 빠져봤자 9,700원인데 이제 1,000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8,000원대 들고 있는 거를 그 1,000원 차이 때문에 지금 손절하고 9,700원대 다시 잡을 수 있다. 이거는 무리예요.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상으로 하락이에요. 그런데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자, 이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오르든 오르든 간에 다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뭐 어떤 전문가님께서 파트론 추천하신 전문가님도 하고 있고 하던데, 자,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굳이 이 위험한 차 추세로 속도를 붙여가고 있는 구간에서 이걸 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역으로 본인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란 결론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손절하실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실 타이밍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여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12,100원이 빨리 회복이 돼야 그나마 추세적으로 보면 13,800원까지는 올라요. 그러니까 13,500원 이상에서는 분할로 매도 전략, 즉 반등시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셨네요. 2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재 섹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입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부분들도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추세를 깨고 올라갈 그럴 자리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만원대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거젝스입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 부품 관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되기도 하는데요. 5,300원에 비중 80%라고 0919님. 이거 뭘 믿고 이거를 5,300원에 80%를 실으셨을까요? 그죠? 제발 좀, 이거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안 좋다 하는 업황 쪽에서 이를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80%나. 그만큼 얘기를 드리는데도 자꾸 이런 종목을 자꾸 몰빵을 하신다, 그죠? 80%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거 추세적으로도 지금, 계속 하락이에요. 고점 낮춰가고 있고, 저점 낮춰가고 있는. 박스권으로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이 지진을 받고는 있는데,
이 3,000원대요, 그죠? 3,500원대. 거의 지지선 부근까지 지금 떨어뜨려 놨죠, 그죠? 물론 뭐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 없으니까 박스권으로 들면 여기까지 들 수 있는데, 거래량 없다고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다들 올라온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것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성장성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단 4,600원대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겠죠.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뻔히 보이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격대 근처인데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감자를 했던 회사고 감자를 그 두 번이나 단행했던 회사입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좋지도 않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각도가 꺾여져 있는, 즉 밑으로서 보면 여기 다 거래량 터졌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는 종목을 굳이 이걸 따라 붙으셨다. 그것도 비중 80%는 이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은 꼭 뭔가 매수하시기 전에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고 매수를 하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960억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11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차, 예, 현대차요. 예, 21만원에 네. 15%인데, 한 2,500주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죠? 급락 나올 때. 급락 나올 때, 아이고요. 요날 아니세요, 요날? 9월 18일 날. 예, 그쯤 됩니다. 그죠? 예. 이날 뭐 삼성전자랜다. 한전 땅 매각 소식 뭐 얘기 나오면서 밀려내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거죠? 예, 예.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에. 네. 지금 이 현대차는 지금 상황에 못 갑니다. 아, 네, 현대차가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예. 그나마 실적이 뭐 증가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해요. 현대차가. 예. 근데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요. 아, 환율, 예. 네, 환율 때문에 지금 못 갑니다. 이거 빠지면 아마 17만원짜리도 깨고 내려올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한 달 됐고, 그 전에 네. 또 좀 사놓은 것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 전에 사놓으신 것도 있으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15%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소나기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해야 되지, 예. 지금은 매수는 아니에요.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제 바닥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15%시니까. 예, 예. 그러면 네. 한 17만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도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현대차 실적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네.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매수를 하진 마세요. 추가 매수를. 네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일단 PBR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0.8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즉 청산 가치보다 지금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되,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20만원 아래 권역에서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지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올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넘어가야 네, 돼. 올해는 넘어갈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지 싶은데. 네?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싶은데. 그렇죠. 그 부분들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일단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네. 한 20만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주 화요일 약품이었네요. 자, 강연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연 이틀간 강연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고요. 일요일 날은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자, 둘 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진아는 1177741번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예요. 토요일도 오후 2시, 일요일도 오후 2시. 자, 정재현 멘토님 강연에 있습니다. 고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을 합니다. 저하고요, 이관웅 멘토 둘이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입니다. 예전 동양증권 3층 건물인데요. 2호선을 타시고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외환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그 옆 건물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